자, 로그인 하셨다면 오른쪽 상단에 점점점 이런 표시 있죠. 이게 구글 앱인데 이 부분을 눌러서 드라이브로 가볼게요. 드라이브라고 적혀 있어요. 삼각형 모양에 클릭. 그러면 여기 구글 드라이브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구글의 저장 공간인 거예요. 아까 네이버에서도 마이박스가 저장 공간이듯이 구글에서도 저장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한 아이디당 15GB 정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거의 다 꽉 찼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새로 만들기를 눌러보시면 구글 설문지라고 보일 겁니다.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구글 설문지. 요게 설문 만드는 창이에요. 만들 수가 없대요. 자, 일단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구글 폼인데요. 이 구글 폼에는 여기 위쪽에 제목 없는 설문지가 제목이에요. 그래서 내가 설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수강생 모집이다 하면 수강생 모집 설문을 여기 이름을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설문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요 밑에다가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제목 없는 설문지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고칠 수 있게 줄이 그어지고요. 여기 내용을 내가 이제 해당하는 제목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제목을 적었어요. 여기 B는 굵게 해요. 제목을 굵게 하고 싶을 때. 요거는 기울인 꼴, 얘는 밑줄. 그래서 내가 만약 블록을 지정을 해서 진하게 할 거면 진하게를 누르면 진해지고요. 다시 누르면 풀려지는 거예요. 뭐 한글이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다 마찬가지로 서식 고칠 때 써보셨기 때문에 대략은 아실 거라 생각은 듭니다. 자, 그 다음 밑에는 설문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설문을 왜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다 적겠죠? 그럼 클릭해서 여기도 간단하게 내용을 적어 보겠습니다. 그냥 소셜 마케팅 학교 하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네. 그냥 한일 학교 할 걸. 그쵸? 그럼 훨씬 쉬워 보이죠, 뭐. 한일 학교는 함께 컴퓨터를 배우며 활용하는 스터디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번에서는 뭐 이런 어떤 이 설문에 대한 취지 정도를 적으시면 되는 란이에요. 저도 그냥 마음껏 적었거든요. 일단 여러분들도 본인에 맞게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맘대로 적으셔도 돼요. 요거는 그냥 쓸 게 전혀 없어서 나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똑같이 따라 쓰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냥 예시로 쓴 거니까. 뭐 이런 거 물어봐도 돼요. 뭐 할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쓴다면 뭐 오늘이 만약 쫑파티 날이잖아요. 물론 오늘 바로 설문을 만들진 않겠지만 쫑파티하기 한 1, 2주 전에 쫑파티 할 때 뭐 모임 장소, 시간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서로 이제 투표하잖아요. 그런 용도로 만드셔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편하게 나중에 활용 가능해요. 근데 마침 예시가 지금 바로는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아까 제가 출력을 해드렸던 요 내용을 가지고 조금 꾸며서 좀 다르게 다르려봤자 별로 다를 건 없을 거예요. 이거 보고 거의 뺏기다시피 할 거라서 그렇게 만들어 보는 거라서. 어떤 거요? 글자 크기. 글자 크기요? 얘는 글자 크기는 못 바꾸는데요. 여기는 글자 크기가 나오는데요. 어디요? 자, 일단 이 머리글 부분에 글꼴 또한 바꿀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글꼴들이 있고 마음에 드는 글꼴을 누르면 이렇게 글꼴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글꼴의 크기 또한 설정이 가능한데요. 일단은 정해진 크기 안에서만 고칠 수가 있어 보여요. 그죠? 그리고 기존에는 이런 기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없는데요 라고 했는데 생겼네요. 역시 구글이 좋긴 좋아요. 자, 여기는 이제 질문 설명인데 이건 이제 설명에 대한 게 되겠고, 여기 이제 질문은요, 이쪽에 있는 질문에 대한 서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질문을 달 때 그 질문에 여기 글자 바뀌는 거 보이죠? 그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메뉴인 거고, 텍스트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과 요 설명 부분이 여기 텍스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텍스트로 설정해서 바꿀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자, 테마 얘기하는 김에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자, 테마 밑에는 머리글과 색상, 배경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은 이 설문 자체가 좀 단조롭게 생겼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머리글을 예쁘게 만든 게 있다면 이미지 선택을 해서 머리글을 내가 원하는 머리글로 업로드해서 넣을 수가 있고요. 요거는 뭐냐면 구글 드라이브, 구글 포토에 있는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찍은 사진으로 넣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컴퓨터에서 업로드를 해서 그거를 머리글로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이제 구글 폼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여러가지 테마 머리글을 달아줄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마음에 드는 걸 그냥 고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요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그냥 골라서 선택을 할게요. 요걸로 할까요? 자, 그럼 머리글이 이렇게 삽입이 돼서 위쪽이 예쁘게 꾸며졌죠. 그래서 일단 뭐 테마 말씀하신 김에 미리 좀 꾸며보겠습니다. 설문에 대해서 그냥도 만들 수 있지만, 물론 이렇게 머리글 이미지 같은 것도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깔아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일단 느낌 자체가 확 다르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기관에 어떤 마케팅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모양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서 올리세요. 그러면은 예쁘게 모양을 꾸밀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런 시간이 없다면 구글 폼을 쓰셔도 되고요. 자, 일단은 지금은 폼에서 그냥 고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색상은 일단 제가 색깔을 여기서 고르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조절이 되기는 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다시 바꿀 수가 있고, 색깔이 여기 있는 게 다 마음에 안 든다면 맞춤 색상 추가를 해서 다른 색깔을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좀 안 어울리지만 어쨌든 색깔 바뀌는 거 보였죠? 그리고 이 색깔에 대한 비슷한 배경이 이렇게 또 추천이 돼서 나와요. 그럼 이렇게 폼의 배경 색깔을 내가 원하는 색깔로 설정해서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자, 테마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예쁘게 꾸며보시겠어요? 테마만 누르셔서 여기 머리글 질문 텍스트에 각각 내가 몇 포인트에 어떤 글씨체로 할 것인지 설정해 보시고, 머리글과 색상 배경을 한번 이 머리글 그림에 맞게 바꿔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한번 바꿔보시고 나머지 내용 계속 들어가 볼게요. 여기를 제목 없는 질문을 클릭하셔서 여기서 이제 질문 이름을 바꿀게요. 이름, 아니면 뭐 수강생 이름, 신청자 이름. 그리고 질문의 종류는 객관식이 아니라 나는 단답형 질문이 필요하죠. 그런 단답형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신청자 이름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필수사항이라면 필수를 체크합니다. 만약 어떻게 뜰지가 궁금할 때는 이 눈 모양이 미리 보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은 폼을 미리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자 이름, 답변단은 이런 형태로 돼서 나오는 거 보이죠? 자, 위쪽에 여기 보면 옆에 플러스 표시 있죠? 얘가 질문 추가예요. 그럼 질문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 일단 저는 연락처부터 받고 싶기는 해서 연락처 받고 수강 과목 받을게요. 그럼 질문은 연락처. 연락처는 객관식이 아니죠. 근데 얘가 되게 똑똑한 게요. 연락처 적고 좀 기다리니까 여기 단답형으로 자동으로 바뀌어요. 근데 연락처를 적으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우린 당연히 010에서 전화번호를 적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근데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으로 이거 적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좀 생뚱맞죠? 근데 있어요. 네, 겪어본 바라서. 네. 그럼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까요? 연락처는 뭐 010 뭐뭐뭐 형식으로 적으세요. 또는 연락처는 뭐 핸드폰 전화번호를 적으세요. 이렇게 소개를 해줘야겠죠. 여기 설명하는 데가 안 보일 텐데 요 밑에 보면은 점점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옵션 더보기고 여기서 설명을 달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설명을 뭐라고 적을까요? 연락처는 예를 들어서 010 000 0000 형식으로 입력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적으면 설마 전화번호를 적고 있지 주소를 적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놨어요. 아니면 이렇게 말고 아니면 연락처는 전화번호 형식으로 전화번호를 적어주세요. 이렇게 해도 돼요. 네. 그리고 요것도 연락처도 내가 필수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상담을 이 사람들이 신청했으면 내가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세부적인 걸 이제 물어봐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필수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질문 넣을 거니까 질문 추가 하시고 이번엔 과목 선택. 자, 이거는 객관식으로 넣을래요? 아니면 체크박스로 할래요? 드롭다운으로 할래요? 자,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과목을 학생들한테 직접 적으세요 하면은 과목명을 기억을 못해요. 그쵸? 뭐 엑셀, 한글 이렇게 적어야 돼. 엑셀이라 적어야 되는데 엑셀을 스프레드시트라고 적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그냥 문서 작성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적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게끔 하면 안 돼. 그러면 내가 더 혼란을 겪어요. 그래서 선택하게 할 건데 선택하게 할 때 얘랑 얘의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객관식 질문은 여러 개 중에 단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체크박스는 뭐냐면 이 사람이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이렇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를 체크를 이렇게 3개든 2개든 내가 필요한 만큼 할 수 있는 게 체크박스예요. 그럼 드롭다운은 뭐냐? 선택 항목이 엄청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가 과목이 한 12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12개를 여기다 다 나열해 놓고 고르게 해도 되긴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좀 뭐랄까 지면을 많이 차지할 것 같다. 그럴 때는 드롭다운으로 만드셔도 돼요. 자, 일단 저는 객관식 질문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예를 들어 과목 선택 컴퓨터 기초 여기 클릭해서 한글 클릭해서 엑셀 클릭해서 파워포인트 뭐 클릭해서 포토샵 클릭해서 일러스트레이터 클릭해서 SNS 블로그 마케팅 뭐 클릭해서 오픈마켓 쇼핑몰 또 클릭해서 많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여기까지만 적고 이거 말고도 다른 걸 원하면 고를 수 있도록 기타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요렇게 넣은 부분이 어떻게 뜨는지 미리 보기로 보여드리면 요렇게 떠요. 그럼 사람이 그냥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거예요. 난 포토샵 할래. 그럼 포토샵을 고르면 일러스트에서 포토샵으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옮겨가죠. 오픈마켓 하려면 오픈마켓으로 가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나만 고를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과목 선택이고요. 이 기타 제가 넣은 거는 뭐냐면 여기 목록이 없으면 기타에다 따로 적은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기타에다가 따로 적으라고, 만약 없으면 기타에다 따로 적으라고 설명을 좀 적어주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적겠죠. 자, 이런 게 객관식 질문이에요. 이거 이해되셨죠?
그럼 제가 이거를 다시 바꿔서 체크박스로 바꿔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체크박스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 동그라미가 네모로 떠요. 그죠? 자, 그리고 미리 보기로 한번 볼게요. 자, 나는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를 할래.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체크박스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를 다시 드롭다운으로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드롭다운. 자, 다시 미리 보기로 보여드릴 건데요. 이때는 지면을 되게 차지 안 해요. 누르면 쫙 펼쳐져서 나와서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역시 여러 개를 고를 수는 없고요. 하나만 고를 수 있는데 선택형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근데 다만 목록이 엄청 많아지면 선택형은 화면에서 휠을 굴려야 되거나 이렇게 좀 복잡해지잖아요. 특히나 화면이 지금처럼 그냥 모니터 화면으로 보는 경우는 좀 덜 그럴 텐데 이게 모니터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핸드폰 모바일로 보면 되게 좁고 작은 화면에서 쫙 펼쳐져서 나오는 그런 형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눌러서 고를 수 있는 형태로 할 것인지는 그 만드는 사람이 결정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일단은 추천드리는 건 목록 선택할 게 몇 개 안 돼. 한 5개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저는 요 체크박스나 드롭다운이 낫다고 보고요. 근데 선택할 게 10개 이상이에요. 되게 길어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이제 드롭다운으로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객관식이나 체크박스는 목록이 작을 때, 몇 개 안 될 때, 5개, 뭐 6개 이 정도밖에 안 될 때, 드롭다운은 막 10개 이상, 막 20개, 30개 막 이렇게 될 때, 그럴 때 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과목 선택은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나중에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이 과목 선택은 필수를 체크하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필수를 체크한다는 거는 꼭 항목을 기입해야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신청서니까 나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 누군가 이제 이거 고르는 게 필요할 것 같아. 그럼 이거 필수를 눌러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질문을 또 추가하려면 여기 질문 추가를 누르시면 돼요. 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해서 물어보는데 일단은 신청자 이름하고 연락처, 과목까지 선택을 했고요. 그럼 원하는 시간대가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질문 추가를 눌러서 원하는 뭐 요일, 수강 희망 요일 이렇게 적어볼까요? 그러고 이건 객관식이 아니라 체크박스가 되겠죠? 예를 들어 월수금 뭐 또는 화목 또는 토요일 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니면 기타 요렇게 해서 넣게 되면은 수강 요일을 요렇게 내가 원하는 항목에서 고를 수가 있게 요렇게 체크가 될 겁니다. 질문은 되도록 우리가 이 모집 질문은요 설문이 길어지면은 사람들이 집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설문은 그냥 짧게 받고 그냥 사실은 전화 연락처 이거 받아서 연락을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물어보시는 걸 좀 더 추천은 하는데요. 만약에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설문을 받을 때 좀 더 내가 세부적으로 또 구분해서 받겠다 하실 때 이런 메뉴들을 더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질문 추가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아실 텐데 이 질문 가져오기란 무엇이냐? 내가 설문을 지금 처음 하는 거면 질문 가져올 데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예전에 내가 설문을 딴 거 올린 게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질문을 가져오고 싶으실 때가 있죠. 그때는 질문 가져오기를 해서 예전에 내가 썼던 폼에 있는 질문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에 대해서 썼던 질문 또다시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이 질문을 가져다 쓸 수 있으니까 좀 편하긴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여기서 썼던 질문들을 체크해서 가져오게 하면 질문이 가져와져요. 지금 안 가져올 거니까 제거할게요. 요 TT는 뭐냐면 제목 및 설명을 추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요 제목이나 설명을 적었잖아요. 근데 요 밑에다가 또 구분해서 제목 설명을 적고 싶을 때 제목 및 설명 추가를 하면 제목 및 설명을 더 구분해서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까지는 기본 정보에 대해 받았다면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학생의 어떤 성취도에 대한 설문을 따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아마 질문을 남길 거예요. 그런 게 여기 제목 및 설명 추가예요. 필요 없을 땐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니까 지금 그냥 버릴게요. 자, 그럼 요 사이에다가 내가 요 제목 설명 적고 요 신청자 이름 사이에다 이쁘게 그림을 넣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그 평생직업교육학원에 전단지를 넣어놓고 싶어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요걸로 넣는 거예요. 이미지 추가를 해서 전단지를 일단은 컴퓨터에서 업로드를 해야죠. 지금 그냥 아무거나 올릴게요. 얘가 그냥 전단지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지 제목 간단하게 뭐 훈련생 모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면 이런 사진이 들어가고 얘를 끌어다가 나는 요거가 요 앞에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순서 또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점점점 보여요? 얘를 이렇게 끌고 가면은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제목 바로 밑에다가 내가 그림을 넣는다든지 전단지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보통 이런 사진을 넣는 거는 보통 설문의 앞쪽에 이렇게 사진을 넣는 경우도 있지만 설문의 맨 뒤에다가 감사합니다 하고 요 전단지를 넣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동영상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면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가져와서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기도 해요. 얘는 섹션인데 설문이 많이 길어지게 되는 경우 우리가 단락을 나눠 가지고 할 때 섹션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건데 여기서 섹션을 추가해서 넣게 되면은 이게 이제 섹션이 나눠져요. 요렇게.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과정 기초 소양에 대한 섹션입니다 하고 이 밑에다가 이제 구분을 해서 더 나눈다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섹션 나누기예요. 필요 없을 땐 삭제하시면 되니까. 근데 섹션은 가급적이면 아이고 다 날렸네. 이게 밑으로 들어갔죠 얘가. 위와 병합을 할게요. 섹션이 지금 아까 여기 커서가 있어서 그렇고 이 밑에다가 놓고 섹션 나누기를 해야 이 밑에 이제 섹션이 나눠지는데 아까 위쪽에 커서가 있는 상태로 나눠서 그래요. 어쨌든 섹션의 경우는 보통 쓸 일은 없고요. 긴 설문의 경우 있죠. 예를 들어 설문조사를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커피 쿠폰을 준다든지 이런 설문들 들어가면 엄청 길잖아요. 그런 설문할 때는 보통 이제 섹션을 나누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걸 보통 일반적으로 하진 않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섹션을 나눌 일 같은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질문 추가해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장문형, 단답형 요거 말씀드릴 때 일단 장문형은 어떤 경우에 쓰느냐? 주소지 작성할 때 그런 때나 아니면은 만족도 설문이다 하면은 만족도 설문을 길게 적을 때 있죠. 그때는 장문형을 쓰기도 해요. 길게 적을 수 있는 그런 구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파일 업로드는 거의 쓸 일은 없겠지만 내가 예를 들어 학생 사진을 받고자 한다든지 한다면 그때는 파일 업로드를 하게 연결을 해줄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이거를 파일 업로드하게 허용을 해놓게 되면 파일을 업로드를 받으려면은 그 사람도 구글에 로그인을 해야지 파일을 업로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그인하기 귀찮은 사람들이 설문을 못 받게 되니까 그건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선형 배율. 요거는 이제 만족도 조사할 때 사실 제일 많이 써요. 이 선형 배율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만족도에서 1에서부터 5까지 해서 1번은 예를 들어서 매우 좋음, 5번은 매우 안 좋음, 나쁨을 할까 그냥. 예를 들어 요런 식의 어떤 지표를 만들고자 할 때 확인해보면 요렇게 나와요. 보통은 여기가 나쁨, 여기가 좋음이죠. 잘못 적었네. 잠깐만요. 매우 나쁨. 이거 좀 헷갈려요. 항상 할 때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놓게 되면은 1, 2, 3, 4, 5로 이렇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뭐 좋음으로 고르거나 골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 이제 오척으로 이렇게 오지선으로 했는데 뭐 6, 7, 8, 9, 10까지 있어서 만족도를 10점 만점에 몇 점 이런 식으로 매기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어요. 자, 선형 배율 말씀드렸고 이게 여러 개인 게 객관식 그리드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만족도를 받는데 만족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대한 만족도, 예를 들어 강사에 대한 만족도, 예를 들어서 수업 장소에 대한 만족도, 시설 만족도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고 이 열이라는 거가 아까 예를 들어 매우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이런 식으로 만들고 한번 제가 미리 보기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도를 우리가 수업 시간은 매우 좋았어요. 강사도 뭐 좋았어요. 하면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표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객관식 그리드라고 해요. 요렇게 작성했어요. 그러니까 행에다가는 각각 이제 내가 만족도 사항들, 지표 사항들을 적고 열에다가는 1, 2, 3, 4, 5에 각각 들어갈 것들을 적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객관식 그리드로 뽑아줄 수도 있어요. 아, 그거를 순서대로 작성하신 거예요? 매우 네네, 이건 적어야 돼요. 네. 네모나게? 예, 요거 객관식 그리드 자체가 아예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항목은 더 추가하면 되고. 잘 쓰면 편하죠. 이거 들어가려면 객관식 그리기 별로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예, 객관식 그리드를 설명드린 거고 이걸 다시 바꿔서 물론 말은 객관식이 지금 더 맞지만 체크박스 그리드도 보여드려 볼게요. 체크박스 그리드는 아까는 옵션 단추로 돼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객관식 그리드는 여기서 내가 매우 좋음과 좋음을 같이 고를 수가 없어요. 그쵸? 이게 객관식 그리드라면 체크박스 그리드의 경우는 요거를 그냥 다시 바꿀 거니까 지금 체크박스 그리드는 다시 보시면 이렇게 체크박스 형태로 떠요. 그래서 여러 개를 고를 수 있는 형식입니다. 이런 것도 쓸 때가 있기는 해요. 만족도가 아니더라도 네, 활용해야 될 때 여러 개 체크를 할 수 있는 항목. 이거 개인적으로도 누구한테 뭐 조사하고 싶으면 네, 맞아요. 바로 그 용도. 그러니까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죠. 은근히 많이 써요. 자, 객관식 그리드와 체크박스 그리드 설명드렸고요. 자, 날짜랑 시간까지 설명드리면 대략적으로 된 것 같아서 자, 날짜 시간까지 얼렁 설명드리고 나머지 좀 정리해서 한번 제가 보내볼게요. 설문도 한번 해보세요. 그게 항상 5개는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뭐 5개 넘을 수도 있고 3개만 넣을 수도 있고 맘대로죠. 그리고 그게 1에서부터 5까지 아, 이거랑 상관없어요. 얘는 항목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만족도 항목들 하나, 둘, 셋, 넷, 5개든 6개든 10개든 있을 거고 제가 일부러 그럼 얘를 하나, 둘, 3개로 줄였거든요. 나쁨 이렇게 적을게요. 나쁨 여기는 보통
여긴 좀 이런 식으로 3개로 줄여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5개든 3개든 10개든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만족도를 내가 10점 척도로 할 거면 1, 2, 3, 4, 5, 6, 7, 8, 90으로 해가지고 10점 만점으로 체크하게 그런 식으로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게 11항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10점 만점으로 하려면 항목이 10개가 있어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얘를 닫고 여기 열이 10개가 돼야 되겠죠. 아까 그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만약 만들었다면 이렇게 뜨겠죠. 선택이 힘들어요 좀. 예, 이게 모바일로 보면 오죽이나 적겠어, 그죠? 그래서 10점 만점까지는 잘 안 적고 한 5점 척도 3, 아니면 짧게 한 3점, 4점 척도 이 정도 만들어서 쓰면은 괜찮죠. 보통 만족도 조사할 때는요 홀수형으로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4개 이렇게 골라놓게 되면은 뭔가 이제 뭐 고르는 부분에서가 좀 예를 들어서 뭐 맞지를 않는지 5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홀수형으로 좀 많이 만들고 있기는 합니다. 뭐 어쨌든 그거는 뭐 만드는 방식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요 이해되셨죠? 네, 그 옆에 있는 열만 이제 5칸을 따로 만들면 그쵸.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5개만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 가보면 이렇게 5칸으로 나오겠죠. 물론 지금은 제가 1, 2, 3, 4, 5로 달았지만 아까 전에 제가 만족, 매우 만족 이런 걸로 달았잖아요. 그렇게 달아도 돼요. 자, 그 다음 항목이 2개 정도 더 남아서 설명을 좀 더 할 거예요. 질문 추가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생년월일을 받아볼까요? 그러면 얘는 단답형이 아니라 여기 날짜를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월일, 년을 달력에서 고를 수 있게 나와요. 이건 필수사항 아니게 그냥 체크 안 해놓을게요. 그 다음 하나 또 받아볼게요. 이번에는 시간. 물론 시간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 뭐 사주 받으려면 뭐 태어난 시 뭐 이런 거 받겠네. 그쵸? 좀 생뚱맞지만 그냥 적을게요. 이런 걸 받기도 할 수도 있다. 물론 요 설문하고는 이제 동떨어진 내용으로 간 거예요. 요거 이제 설문 요거 얘네들 항목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해해 주세요. 뭐를 필요로 해서 뭘 만들고자 하는 그런 기본 틀은 만들어야죠. 만들어져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자료들은 툴들은 있는데 내가 뭘로 구성해야 될지는 일단은 머릿속에는 또는 메모는 해놓고 나서 여기서 해야지 좀 덜 헤매겠죠? 그래서 기존에 내가 만약에 이런 폼을 만드실 거면 기존 다른 사람들이 쓴 폼 양식들, 폼 서식 어떤 항목들을 넣었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거를 조금 따라서 만드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질문 잠깐만 받아볼게요. 혹시 있었어요? 한번 그런 항목들 더 추가하고 싶으신 것들 구성해 보시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넣은 것들을요 이제 상대방한테 보내야 되겠죠. 일단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위에 있는 질문 응답 설정에서는 뭐냐면 질문은 지금처럼 질문 목록이고 응답은 이제 응답 받은 걸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메뉴예요. 이따 우리 확인할 거예요. 설정이라는 건 이거를 퀴즈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설문을 만든 거긴 하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쪽지 시험을 마는 담임 선생님의 입장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를 하나하나를 질문을 퀴즈로 만들어서 그 질문에 답을 달고 점수를 할당해서 틀린 문제들을 체크할 수 있게 그렇게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OX 퀴즈 같이, 그죠? 그리고 응답.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거냐 뭐 이런 내용들을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응답 횟수를 여러 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면은 응답 횟수 1회로 제한을 할 텐데 응답 횟수를 제한하게 되면은 그때는 로그인해서 또 응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응답을 잘 안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응답의 성격에 따라서 횟수 제한을 하실 분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아까 응답이 설문이 긴 것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는 진행 표시줄이 나와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응답을 내가 어디까지 해야 돼? 이럴 때 진행 표시줄이 보이니까 아 조금만 더 응답하면은 그래도 끝나겠네 이렇게 생각해서 끝까지 응답을 진행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응답 표시줄이 안 보이면 진행 표시줄이 안 보이면 내가 설문하다가 에이씨 안 할래 하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긴 설문의 경우는 진행 표시줄을 표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쪽지 시험이면은 옆에 사람이 만약 1번에 1번이야 하고 1번 체크하고 2번이야 이렇게 체크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질문을 무작위로 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1번이 저쪽에는 4번으로 뜬다든지 이렇게 다르게 뜨기 때문에 절대 컨닝을 못해요. 퀴즈가 간단한 말하면 그 퀴즈라고 하나 옛날 쪽지 시험을 그런 쪽지 시험 용도로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응답이 끝나고 나서 확인 메시지는 응답이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뜨는데요. 그렇게 뜨게 하기 싫으시면 수정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응답이 기록되었습니다가 아니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일정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멘트로 바꿔서 저장을 하시면 그렇게 바뀌어서 확인 메시지가 뜰 거예요. 이따 뜨는 거 한번 보세요. 자, 이거 결과 요약 보기는 뭐냐면 이 응답자들이 응답을 했을 때 그 결과 요약을 응답자들에게 공유를 해줄 거냐인데 굳이 공유할 필요는 없죠? 체크는 보통 하지 않습니다. 자, 요런 정도 일단 얘기 드렸고요. 제가 이제 보내기로 가볼게요. 보내기로 가면은 이메일 주소 수집 안 할 거고요. 우리가 메일을 앱으로 보낼 거냐, 그러니까 이메일로 보낼 거냐, 링크를 이용할 거냐, 아니면 만약에 내가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 홈페이지에 HTML 태그로 넣을 거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링크로 만듭니다. 링크 주소가 꽤 길죠. 그래서 URL 단축하면 엄청 짧아져요. 이거를 복사해서 우리 톡방에다가 뭐 예를 들어 뿌리거나 아니면은 문자 메시지에다가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쉬셨다가요. 지금 응답을 5명 다 하셨거든요. 지금 보면 개별 보기는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의 이런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개별 보기가 아니라 전체 질문 요약으로 보면요, 요약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고른 거 보니까 과목을 고른 게 파워포인트를 60%, 즉 3명이 고르셨고요. 당연히 파워포인트 반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한글 20%, 엑셀 20%, 한 명씩 더 고른 것 같습니다. 물론 명수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 개를 골랐을 수도 있겠죠. 아니, 과목은 아까 보니까 드롭다운으로 했으니까는 명수겠다, 그쵸? 그리고 요거 응답 수강희망 요일은 우리 반이 역시 토요일 반인 것만큼 토요일이 많고요. 월수금 화목이 된다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만족도에 대한 거, 네,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 응답 5개, 네, 그리고 태어난 집 이렇게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본 거를 시트에 연결해서 보면요,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어서 뭐 제목 적어가지고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엑셀 시트로 만들어져요. 내가 다 보냈어. 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넣으신 거 여기 보이네요. 네,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정보라고 할까요? 그 응답 정보를 우리가 시트로 다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